위고비를 맞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배고픔이라는 감각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살이 빠지는 이유, 단지 식욕을 줄여준다고만 생각하시나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 이게 아닙니다. 약물이 뇌의 위장 근육까지 우리 몸 전체를 어떻게 재설계하는지 직접 몸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된다면 주사 맞는 걸 망설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릴 위고비의 특별한 작용들로 인해 위고비를 맞다가 근육이 녹아내리듯 빠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다이어트 약, 인체의심비, 몸속 탐험을 위해 저기 보이는 다이어트 주사를 처방받은 사람 몸에 들어가 보려 합니다. 코리아맨은 이 주사의 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직접 이 약과 함께 이동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주사를 놔야 하기에 두려워 보입니다. 망설이고 있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래도 살을 빼기 위해서라면 맞아야죠. 호흡을 크게 가다듬고 몸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봅니다. 하나, 둘, 셋, 꽂습니다. 다이어트 주사를 맞으면 생기는 몸속 특징 및 부작용 예방법입니다. 첫 번째 위치, 피하지방. 주사기가 배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순간 도착한 곳은 역시나 피하지방층입니다. 직접 배에 꽂았기에 동글동글한 지방세포들 사이 약물이 점점 스며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약물은 피하지방층을 지나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붉은 강처럼 흐르는 혈류를 따라 약물이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심장을 지나 목을 지나 약의 진짜 목표, 뇌를 향해 빠르게 이동합니다. 허나 여기서 다들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우리 몸에는 이 약물질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는데 바로 뇌입니다. 뇌에는 혈액 뇌 장벽이라는 아주 엄격한 보안 검문소 같은 게 있어서 웬만한 물질은 통과조차 못합니다. 하지만 이 약 안에 들어가 있는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은 이 검문소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통행증 같은 물질입니다. 즉, 이 약물의 목표는 뇌이며 지방층 자체는 현재까지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럼 이제 뇌로 이동해 봅시다. 두 번째 위치, 뇌. 드디어 뇌 안에 도착했습니다. 보이는 곳은 바로 뇌 안에 있는 시상하부입니다. 이 시상하부가 하는 역할은 우리 몸의 자동 조종 장치라 생각하면 되는데 체온이나 잠자는 것 그리고 오늘의 핵심 배고픔도 여기서 조절합니다. 그리고 이 시상하부 내부에는 궁상핵이라는 아주 작은 부위가 있는데 여기가 오늘의 진짜 무대입니다. 더 들어가 보죠. 궁상핵 내부에 있는 코리아맨입니다. 저기 보이는 떠다니는 물질, 장에서 나온 GLP-1이라는 것인데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왔으니 그만 먹어도 된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물질입니다. 즉 포만감, 식욕 억제 물질이죠. 이때 이 GLP-1 물질이 뉴런 표면 문 같은 곳에 딱 열쇠처럼 들어맞는데 이 문 이름이 바로 GLP-1 수용체입니다. 여기서 이 다이어트 약은 GLP-1 물질을 아주 정교하게 흉내내서 그 문을 딱 열어버리는 겁니다. 이 문이 열리는 순간 뇌 전체에 신호가 퍼집니다. 배부르다는 신호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뇌는 이 신호를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 배가 하나도 안 불렀는데 뇌만 혼자나 배불러라고 착각하는 상황인 거죠. 이 결과 식욕을 자극하는 신경세포는 조용해지고 식욕을 억제하는 신경세포는 활발해집니다. 이게 바로 다이어트 약을 맞으면 밥이 생각 안 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뇌 하나만 속인다고 살이 빠질 수 있을까요? 사실 다이어트 약은 한 가지 일을 더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음 위치에서의 변화 때문에 대부분 부작용을 경험합니다. 빨리 가보죠. 세 번째 위치, 위장. 위에 도착하니 여기서는 조금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위의 움직임이 절반 가까이 느려졌네요. 이처럼 약은 위장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신경에도 작용하는데 위의 근육을 덜 움직이게 만들어 음식물이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확 늦춰버립니다. 그래서 음식이 위 속에 훨씬 더 오래 머물게 되고 적게 먹어도 배가 부른 느낌이 오래 지속되는 거죠. 여기에 하나 더, 췌장에도 신호가 갑니다. 췌장에다가 인슐린을 적절하게 분비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결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갑자기 배고파지는 일도 줄어드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뇌에는 배부르다라는 거짓 신호를, 위장에는 천천히 소화해라 라는 명령을, 췌장에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라 라는 지시를 동시에 내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결과, 바로 체중 감량이라는 다이어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점만 있는 걸까요? 다음 챕터를 한번 보시죠. 네 번째, 부작용.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완벽한 다이어트 치료제인데 하지만 이 정교한 시스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위장 관련 불편함입니다.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무르다 보니 속이 메스껍거나 토할 것 같은 느낌, 변비 설사 같은 증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위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약은 담낭의 움직임도 둔하게 하는데 담낭에는 담즙이라는 지방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액체가 배출됩니다. 여기서 움직임이 느려져 담즙이 오래 고여 작은 결정이 되고 결국 점점 커져 담석이 되어 담석증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식욕이 강제로 억제된다면 식사량 자체가 줄어드는데 이때 탄수화물이나 지방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까지 함께 확 줄어들어 버리죠.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위고비 40자로로 빠진 체중 중에
상당 부분이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이유가 가만히 있어도 소모하는 에너지의 양, 우리가 잘 아는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나중에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찌는 몸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끊고 나서 요요가 심하게 오거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근감소증으로도 이어져 합병증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약 다이어트 상황에서도 줄어든 식사량 안에 단백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적게 먹더라도 그 안에 단백질 비중을 최대한 채워야 하는 것이죠. 단백질 하면 또 닭가슴살 아닐까요? 지금 보시는 이 닭가슴살은 약 8,000원대 촉촉한 닭가슴살계의 정점인 제품입니다. 하지만 옆에 이 닭가슴살은 맛이 거의 비슷하지만 가격은 2,000원대이죠. 처음 보여드린 8,000원대 가격의 닭가슴살 촉촉함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임팩업을 지키는 미국의 유명 투자 프로그램인 샤크탱크에 소개된 적이 있는데 등장하자마자 투자자 모두가 투자 경쟁을 벌인 화제의 닭가슴살입니다. 이 닭가슴살이 촉촉한 닭가슴살계의 정점이라 불리는 이유는 수분과 육즙이 빠져나가는 것을 줄여 엄청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바로 수비드 공법을 사용했는데요. 이 수비드 공법은 진공 포장 뒤 일정한 저온에서 천천히 익혀 육즙과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고 극강의 부드러움을 만듭니다. 살살 녹는 듯한 식감과 다양한 맛까지 판매하고 있죠. 허나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한 개 가격이 8,000원이라면 백반 한 끼의 가격인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루 3개씩 한 달치를 산다면 무려 74만 원인 겁니다. 하지만 이 닭가슴살을 대체할 국내 닭가슴살이 있습니다. 바로 한끼통살입니다. 한끼통살은 특별한 방식을 사용해 닭가슴살을 생산하는데 고온의 증기를 이용하는 오븐 스팀 기술과 닭가슴살 원육의 소스가 겉돌지 않게 진공 상태에서 회전시키며 마사지하는 텀블링 기술까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슴살 자체의 부드러움이 엄청납니다. 실제 저희가 직접 먹어봤지만 부드럽고 다양한 맛이 있어 매일매일 단백질 보충을 질리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은 개당 1,600원대에서 2,000원대로 아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죠. 허나 지금 말씀드린 이 가격 지식코리아 전용 링크로만 한정 판매로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구독자들을 위해 해당 상품들을 기존 가격보다 최대 52% 세일된 저렴한 가격으로 인터넷 최저가로 준비했습니다. 실속 있는 패키지 묶음 상품들을 단 2주일간 한정 판매로 살 수 있는 기회에 어서 빨리 지식코리아 전용 링크를 클릭해 닭가슴살을 구매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다섯째, 부작용 예방법. 역시나 소수에게만 온다는 부작용이 온 상태입니다. 식욕만 줄여주는 약이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몸 전체를 재설계하는 아주 강력한 약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 주사를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대부분 생활 습관만 바꿔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메스꺼움과 구토 예방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천천히 먹는 것입니다. 위의 움직임을 느리게 만들기 때문에 평소처럼 빨리 먹거나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메스꺼움과 구토가 심해질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금씩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와 설사 또한 장의 움직임이 평소와 달라질 수 있기에 물을 충분히 하루에 2리터 정도 마셔 변비와 탈수를 줄여야 합니다. 채소처럼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음식도 함께 먹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무서운 담석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담낭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식사를 아예 거르지 말고 규칙적으로 먹는 게 중요하며 배가 안 고프다고 극단적으로 굶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줄어든 식사량 안에서 단백질 섭취는 가장 중요하며 하루에 먹는 양을 대략 체중 1kg당 1.2g에서 1.6g으로 설정하여 적은 양으로도 필요한 단백질을 채워 드시며 근손실 방지를 위해 근력 운동까지 한다면 부작용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리아맨은 다이어트 주사를 맞은 친구가 신기합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치킨과 라면 2개는 그냥 잘 치던 친구인데 소식자처럼 변한 모습이 참으로 신기하네요. 요새 유행인데 코리아맨도 한번 맞아볼까요? 안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BMI 지수가 낮다는 이유로 처방을 거부당하는 코리아맨을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이니 주사 맞기 전에 꼭 알아보고 맞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맞기로 한 사람이나 맞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해당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또한 부작용을 극복한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식은 역시 코리아, 지식코리아였습니다.